자, 우선은 종목 한번 볼게요, 생쇼. 자, 일단은 그 STX 엔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STX 엔진. 자, 일단 그 오늘 그 장중에 12% 급등 나오면서 일단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 이제 방금 김동호 매니저님도 조선주를 편입을 했지만 이제 저도 조선주를 좀 편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며칠 전에 이제 편입했는데 이게 이제 그 조선주가 우리가 이제 중공업 쪽은 이제 전방 산업으로 보면은 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등등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전방 산업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STX 엔진, 동성화인텍, 뭐 한국카본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또 좋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가면 아무래도 이제 스몰캡 종목은 수급이 들어오면 가벼우니까 뭐 더 좋아서 급등 나온다기보다는 가벼우니까 더 많이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CS 베어링도 어제 이제 추가 급등이 나왔었지만 CS 윈드보다 CS 베어링이 더 많이 가는 이유는 둘 다 뭐 같은 모회사 자회사인데 더 좋아서 CS 베어링이 더 급등 나온다기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그죠? CS 윈드는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이고 CS 베어링은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세력 입장에서 똑같이 100억으로 이 종목을 올린다고 했을 때 2조 2천억짜리는 올려봤자 매수해서 올려봤자 티도 안 나지만 100억 가지고 900억짜리 종목은 쉽게 상한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차이로 이제 같은 섹터 안에서도 좀 급등주와 그 다음에 그냥 완만하게 가는 종목이 좀 갈린다라는 거 이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SL을 보면은 그 이제 어제 그 현대차, 기아차가 안 좋았어요. 어제 현대차, 기아차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유럽에서 디젤 게이트 사태가 나오면서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단기에 단기. 왜냐면 예전에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한 번씩 다 그 내연기관이 한 번씩 어떻게 보면은 그 겪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현대기아차도 어제 그 얘기로 지금 빠졌었는데 오늘 이제 아이오닉 6 실물이 좀 공개됐죠. 어제 특히 어제. 그래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SL도 오늘 또 단기로 올라오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삼강 MNT도 이제 풍력 관련주는 CS 베어링, 유니슨, 동국 SNC를 다 넣었어요. 다 포트에 다 넣었는데 풍력 쪽은 좀 돌아가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전화 연결로 편입한 동국 SNC 같은 경우에도 뭐 장중에 14% 넘게 좀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은 쉬고 있는데 뭐 또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니슨도 제가 또 CS 베어링 후속주로 편입을 했는데요. 그만큼 또 바닥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신규 종목을 좀 편입을 할 건데요. 오늘은 뭐 이거는 그 제가 이제 뭐 증시를 하방으로 본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조금 사회적 이슈가 되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나와 봤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뭐 코인은 지금 뭐 마이너스 99, 마이너스 90%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완도 실종 그 가족들도 지금 이제 루나가 이제 사실상 상장 폐지가 됐는데 이거 이제 투자해서 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최근에 이제 2030 세대에서 지금 일은 좀 하기 싫고,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하기 싫고, 그러니까 노동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좀 한방, 그죠? 한방이나,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걸 일반화 시킬 필요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또 코인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그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가지고 매매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뭐 물론 잘 나갈 때는 좋아요. 근데 참고로 이번에 그 시계 사태도 터졌어요. 이게 이제 일부 특정 그 업체에서 원래 이제 시계도 그 피가 엄청 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사는 시계가 뭐 예를 들어 뭐 롤렉스 같은 경우에도 1,200원, 1,800만 원에 사면은
한때 뭐 피가 뭐 더블 뭐 한 3천만 사서 3천만 원에 팔아버리고 구하기 힘든 뭐 파텍 필립 같은 경우에는 그 백화점가가 1억 2천인데 뭐 한때 5억 5천에도 팔리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인이나 주식보다 이 시계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값이 올랐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로 사업하던 사람들이 지금 자산 가격이 꺾이다 보니까 시계도 피가 다 빠졌어요. 시계, 차, 코인, 뭐 다 주식도 물론 최근에 많이 떨어졌지만 이렇게 좀 피가 굉장히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올라가면은 상관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러니까 2030 세대에서 최근에 뭐 개인 회상이나 그다음에 이제 파산이 조금 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조금 사회적인 현상인데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종목 한번 편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편입할 종목은요. 현재가 3,035원에 SCI 평가 정보를 편입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채권 추심업체예요. 네, 채권 추심업체고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욕심 없이 그냥 그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아무래도 해당이 안 되겠지만 레버리지를 좀 크게 일으키면서 이제 매매를 하면 우리가 이제 은행이 대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1금융이고 1.5금융이 신협, 단위농협 이런 쪽이에요. 보험사도 1.5금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금융이 캐피탈, 저축은행, 그리고 이제 3금융이 러시앤캐시, 뭐 사나머니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4금융도 있어요. 4금융이 우리가 말하는 흔히 뭐 사채 쪽이고, 이제 아무튼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은행 쪽은 뭐 재무 건전성이 좋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 주로 1.5금융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2, 3, 4금융에서 이제 뭐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이런 데서 좀 문제가 생기면서 채권 추심업체들이 요즘에 좀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것도 있어요. 이게 고려신용정보가 있거든요. 얘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갔는데 원래 이제 대장주가 올라가려면 좀 빨리 올라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 여기서 지금 윗꼬리가 지금 윗꼬리 한 번, 6번 달렸는데 아무튼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어서 좀 개인 단타 매물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다른 쪽으로도 한번 물론 이제 고려신용정보랑 그다음에 SCI 뭐 2개지만은 이쪽으로도 한번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SCI 평가 정보 채권 추심업체로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테마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신재생 이런 게 잘 가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이거는 제 아이디어로 갖고 나온 거니까 공감하시면 알아서 이제 참고하셔서 이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제 아이디어예요. 자, 그러면 지금 SCI 평가 정보 한번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채권 추심업체 관련주인 SCI 평가 정보를 가지고 나왔고요. 이제 개인회생하고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거 물론 이제 자영업자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30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절대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제 1%에서 2%만 늘어도 전체 인구의 1%인데 원래 1%가 개인회생 파산을 했는데 그게 2%만 늘어도 전체로 봤을 때는 많이 는 게 아니지만 이제 상승률로는 더블이 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인력 확충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채권 추심 업체들은 아무래도 이제 대출을 못 갚는 그런 인구가 늘어나면 채권 추심 업체는 그만큼 호황이죠, 그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현대캐피탈에서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요. 그러면 현대캐피탈에서는 초반에 전화가 오지만 나중에는 이제 추심업체로 넘어가죠. 도저히 이제 안 되면 그러다가 이제 개인회생 파산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물가 급등, 금리 상승이 겹쳐서 연말에 채무자 파산 급증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상한 유예로 일단은 뭐 좀 줄어들긴 했는데 원금 상한을 좀 유예를 시켜주고 있어요. 이제 사회적 충격이 일어날까봐. 근데 어찌됐건 지금 실적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가 SCI 평가 정보 채권 추심업체 한번 가지고 나왔고요. 한번 그러면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이 종목은 저도 상당히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역시 이제 앞으로 결국 고금리 이후에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기업들이나 개인들의 자금 사정이 나빠질 것이고 당연히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기대될 수 있는 채무의 문제가 이제 나오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 질문이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뭐 제가 질문하는데 좀 문제 될 거 없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웃은 이유가 노광민 네. 님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하세요. 그래서 질문 다 하셔도 됩니다. 아이디어가 좋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너무 생뚱맞은 그런 종목이었다 처음에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금융위기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부채 문제가 불거지니까 좋은 포인트에 좋은 종목이 아니었나 싶은데 앞으로 그러면 이제 경기 나빠지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니까 이런 요소들이 더욱더 수요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점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채권 추심 쪽은 기업들 물론 기업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에 또 이제 최저임금이 좀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대출을 갚고 있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인력 감축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걸 못 갚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직장을 잃었다고 대출 금리나 아니면은 원금 상환을 유예를 시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근데 이제 이제 SCI 평가 정보는 기업 대 B2B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이제 B2C로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로 이제 개인들의 채권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조금 이제 작은 돈들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SCI 평가 정보는 1차는 3,250원, 2차는 3,900원, 손절가는 2,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